주현철 대변인 요즘 핫합니다. 자, 지금 우리 주현철 대변인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시던데요. 왜 그래요, 갑자기? 그냥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 그냥 알고 보니까 예. 뭐 조선일보 위에 편집국에서 예. 조금 공격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예. 뭐 찍혔어요? 아마 장동혁 대표님 흠집 내려고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 등 뭐 중앙일보 지금 좀 부도나가지고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중동 같은 이 재래식 언론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해 좀 불편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중동은 아무래도 한동훈을 당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시절 때부터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몰락시키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형국으로 이제 갔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급하신 페북 내용을 보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있고, 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예.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하면은 예. 얻을 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당의 지형은 강성 지지층, 예, 안보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주의를 갖고 계시고 안보에는 약한 이념을 갖고 계신 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비율이 아마 60대 40 혹은 70대 30 정도로 예. 보고 우리 안보 우파는 70% 정도 보는데요. 예. 그 30%에 계신 분들의 지형은 이제 한동훈하고 오세훈 시장으로 이제 이준석 이렇게 예. 세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끼리의 경쟁이 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흔듦으로써 예. 그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싸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재판 1년 6개월형을 구형을 받았죠. 예.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7월 있습니다. 22일 1심 선고. 그럼 1년 6개월의 구형이면 대부분 최소 집행유예인데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은 당선 취소되죠. 그렇죠. 당선 취소가 됩니다. 항고를 하고 대법원을 가도 아무리 잘해도 뭐 집유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전략은 대권 후보로 유지를 하면서 이재명처럼 돌파하고 대통령이 돼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공소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투가 돼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략은 너무 뻔히 보여서 지금 우리 주현철 우리 미디어 대변인은 사실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네,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것 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고향은 프라이버시 아니면? 프라이버시는 아닌데 광주 사람이고요. 호남 우파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정도 정치했고요. 선거는 한 8번 정도 뛰었고. 선거를? 예, 본인이 제가 출마한 건 아니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선거라든지 김기현 당대표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선은 이제 안철수를 좀 도왔고요. 그 다음 단일화의 계약서를 제가 썼었고, 윤석열 그렇군요. 대통령이 그걸 찢어버리셨고, 안철수를 좀 오래 도왔고, 그 전에는 국힘 당원이었다가 잠깐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예비 후보 10번을 받았었고요. 그때 미래한국당. 네, 미래한국당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용산하고 좀 가까우니까 한동훈한테는 그리 달가운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도 거기다가 올려준 것도 참 신기했는데 어떻게 끝번호라도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 한 3분 정도가
중간에 탈락을 해가지고 7번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공부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을 가서 예, 예. 20여 년 이제 미국에 살고 그 학부를 보스턴 대학교 나오고 예, 예. 경제학 석사, 정치외교학 석사, 법대 다 보스턴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그래서, 대학 나오셨죠. 보스턴 대학교 그 아버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공부시키느라고. 돈 많이 그리고, 들었겠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요즘도 너무 죄송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군대 다니고 나서 이제 법무법인 광장에서 우리나라 2대 높은 광장에서 프락티스 시작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M&A 하다가 나중에 예. 이제 국제 중재 소송 쪽 담당을 하다가 예, 예. 뭐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건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예, 예. 선거를 돕고 제가 출마는 못하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한 8번 선거를 치렀는데 예. 그게 좀 아시다시피 무료 봉사지 않습니까? 무료 봉사죠. 그래서 자원봉사, 한 3, 4년 그냥 돈 안 벌고 야. 남의 선거도 없고 무료 봉사 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무료 봉사 저 어려워. 북고 가면서 뵀을 때. 어지러워. 그러니까 저도 그 오랜 그 돈을 뭐 반은 돈 벌고 반은 못 벌고 이런 생활을 좀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우리 주현철 대변인 이런 내공이 있으니까 이번에 재래식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현철 대변인의 어떤 진가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현철 대변인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여기 오신다고 해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아주 돋보이잖아요.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니까 지금 현재 당대표는 정청래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김민석 간의 이제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송영길 의원이 끼어 있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도 이제 출마할 예정을 갖고 있고 예. 그렇게 3파전 구도로 가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언제든지 김민석과 이제 단일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송영길 김민석은 단일화고. 왜냐면 송영길은 자기 지역구를 물려줄 만큼 이재명하고 가까운 예. 계양으로 물려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당을에 들어오는데 이제 일조한 아주 친한 친명파다, 친구고 이거죠? 친명파인데 약간 멀명이죠. 그러니까 아주 친한 건 김민석은 후계자급이고 송영길은 멀명이라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 그러니까 좀 김민석에게 초기에 지지를 하기는 조금 힘든 사람들이 송영길을 타고 들어오는 구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정청래는 이념 진보,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만들어 온 환경운동가 혹은 이제 노조, 귀족 노조, 운동권 세력. 예, 운동권 세력 이런 사람들이 친문을 문재인 정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그 김어준과 매불쇼, 최욱 등의 지지를 받아서 피 흘리는 혈투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특검만 빨리 되면 예. 팝콘 가져다가 팝콘 먹으면서 저쪽에 좀 전쟁을 좀 관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우리가 특검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검 중요하죠. 예, 야당 주도의 특검이 돼야 하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정말 애국 시민들이 애타게 특검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꼭 우리가 특검을 관찰시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도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야당 주도 특검이 되어야 지금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야기하는 특검은 민주당 하나, 뭐 조국당 하나, 국힘당 하나 이렇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그 3명 중에 이재명이 1명 픽업한다는 거죠. 당연히 민주당 픽업하겠지. 그러면 그 특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경남도지사 했던 김경수 드루킹 특검 하듯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별검사가 될 수 있는 안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뭔가 이게 진실 규명이 되지 않겠나.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백혜련 안을 보진 못했는데 예,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좀 드는 생각이 참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 조국 한 명, 그다음에 이제 국힘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3명 중에 1명을 고른다는 것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인데 조국
추천한 후보를 뽑는 것도 이상할 것이고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민주당이 알아서 그렇죠.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를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뭐 서버를 가져갔다는데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계엄했을 때 그 선관위 갔던 과천 선관위 갔던 계엄군 이 서버를 못 가져갔잖아요. 그 선관위 서버라는 것이 그만큼 독립성이나 헌법기구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합수본이 그걸 서버를 가져갔대요. 나 그래서 야 저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네. 하지만 지금 합수본이 하는 수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봐야죠. 그들이 밟고 있는 절차 또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물들이 훼손이 됐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또한 특검이 나중에 일을 시작을 하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죠. 야당 주도 특검 관찰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광장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우리 국힘의원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이제 입원하셨더라는데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직 많이 아프시고요. 한 뭐 수일 내에 그래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표님이 나오시면 아마 그 광장에 계시는 여러 애국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국힘 내부에 있는 우리 원내 의원님들께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이 계세요. 이게 그냥 뭐 해결되겠지 혹은 뭐 점잖게 해도 되겠지 항상 그러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뒤통수 대표님의 맞는다니까요. 그렇죠. 대표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쟁해야 된다 이건. 이게 지금 뭐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이재명 정권 내에서 투쟁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시면 열심히 싸워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사실 이 보수 우파 진영의 당 대표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종의 그 국민 항쟁 공간에 마스크 쓰고 야구 모자 쓰고 이렇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 2030 그 청년들이 주로 많이 나오셨는데 시민들의 운동으로 보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간절해서 대표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신분을 숨기고 나오셔가지고 시민들과 어울려서 일원으로서 투쟁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한 명의 몫으로만 온전히 담아가지고 매일 나오셔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나오셔가지고 투쟁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연철 대변인님의 이름 석자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연철 대변인님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국제 정세에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영역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세에 밝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국제 정세에 밝은 인재들이 주변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 정치에 굉장히 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 대담 좀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극우다. 이게 극우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세계가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중 패권주의는 이게 중간에서 밸런스 외교라던가 한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냉전주의이기 때문에 편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미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신의에 어긋나고요. 우리 보수가 또 뭡니까? 신의 아닙니까? 예, 신의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가고 반도체 공장도 지금 다 미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강력한 경제 발전 그리고 강력한 안보 그다음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본주의를 지켜가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면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발전된 대한민국
5만 불 대한민국, 6만 불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장동혁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특검을 관찰시키고 빨리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경제정책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경제정책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찾아주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경쟁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파퓰리즘으로 돈 쏟아붓는 돈들 정말 우리 자영업자와 청년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현철 대변인께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